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 표준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고요. 그 웹 표준이라고 하면 세 개의 요소로서 우리가 HTML과 그리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든다. 그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버에다가 데이터도 전송하고 동적인 파일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가 구현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HTML5로 들어오면서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라켓즈라고 하는 에디터 툴도 같이 설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HTML5의 이 페이지 구조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태그적인 부분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이어서 우리가 쭉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우리가 이제 태그라는 소리예요. 태그. 무슨 태그, 무슨 태그.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HTML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뭐, 자바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여러 가지 서버 프로그램들, 그죠? 자바, JSP, PHP, ASP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태그가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가장 골격이 되는 HTML5 즉 HTML의 태그들을 우리가 학습을 먼저 디테일하게 읽을 줄은 알아야 되죠. 짜지는 못할 망정.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태그와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러한 웹페이지가 있다면 여기에 제목, 본문, 뭐 여기에 또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글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또 푸터라고 해서 어떠한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기에는 타이틀, 로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우리는 요소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코드, 그죠? 만드는 코드 혹은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그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 자, 생성 방법에 따라서 요소를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굳이 다 외워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보실 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내용을 가질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형태를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뜻이고 예제를 보시면 우리가 항상 시작 태그가 있으면 끝 태그가 있는데 끝 태그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태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BR이나 HR 이거는 우리가 줄바꿈을 해주는 태그고요. 얘는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horizontal 수평선을 그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요 img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끌고 올 수 있는 태그예요. 물론 여기 안에 src라든지 뭐 여러가지 우리가 태그의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땡겨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 h1 태그는 우리가 h로 시작하면 헤더의 약자인데요. h로 시작하면 h1에서부터 h6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제목 태그라고 흔히 칭을 합니다. H1이 가장 크고요. 2, 3, 4, 5, 6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작아집니다. 글자가.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나오는데요. P는 실제 요 끝 태그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자, 요렇게
이제 안에 이렇게 해주면 뭐냐면 얘는 한 문장을 이제 표식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라는 태그 HTML5에 들어오면서 생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디오를 소스를 주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 하면 음악 감상을 이제 웹에서 직접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태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태그와 요소 중에서 자, 여기 보셨다시피 H1 이게 이제 바로 시작 태그라고 우리가 흔히 칭을 합니다. 시작 태그. 시작한다고 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끝 태그가 있죠. 끝 태그는 항상 역슬러시로 이렇게 닫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얘는 제목 태그 가장 큰 글씨로 hello 하고 HTML5라고는 이렇게 나타낼 거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 구분에서 텍스트인 경우는 위와 같이 h1 태그, 그리고 이러한 문장 태그, 또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많습니다. 그 뭐 우리가 텍스트일 때 막 굵게 하는 B 태그도 있고요. 스트롱 태그도 있고 뭐 앞으로 뭐 배우시면 되니까 그러한 태그들도 있고요. 또한 다른 태그인 경우 요거는 이제 div는 우리가 divide라고 해서 어떠한 영역을 단락을 나누는 지금 대다수의 홈페이지나 사이트들이 이 div 태그로 되어 있다. 즉 HTML4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iv 태그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단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주면서 그 내용을 표식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나타내면 될 거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div 태그 한 단락 안에 이 제목 태그와 이 문장 태그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웹페이지 화면이 하나 있다면 이 단락이 이거는 위에 거는 이렇게 제목을 크게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이거는 단락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위드스라든지 뭐 하이츠 너비를 주게 되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영역을 나누는 디바이드 즉 div의 태그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죠. 이제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속성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IT 용어로는 우리가 attribute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속성과 값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속성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흔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걸 배우시고 이제 IT 쪽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면 아무리 이게 프론트 엔드 단 그죠 앞에서 꾸며주는 언어라고 할 값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백엔드 쪽에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쌍방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자기의 몸값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아무튼, 속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앵커 태그예요. 앵커 태그. 우리 왜 이런 거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에 하이퍼링크가 걸리는 것처럼 하이퍼링크는 어디로 이동한다. 그죠? 그런 이동하는 것처럼 하는 태그가 바로 앵커 태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를 누르면 이 href라는 속성은 이 페이지를 딱 지정했어요. main.html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이 브라우저에는 요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갖다 대면 딸깍 하면 이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자동 완성 코드로 우리가 브라켓즈에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딱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쌍따옴표가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가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동할 페이지 같은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속성의 값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 처음으로는 태그와 태그 사이에 넣었기 때문에 나타내는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 나타내는 문자 열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src 속성도 역시 요거는 앞에서 봤던 이미지를 불러오는 태그인데, 자, src는 소스의 약자입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어디에 이미지가 있니? 소스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속성을 src라고 두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만 있다라면 이거는 상대 경로로서 같은 폴더, 그죠? 같은 폴더 안에 이렇게 hi.jpg라는 파일이 같이 들어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그림을 이미지를 땡겨 올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주석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저도 많이 할 거고 뭐 다른 과정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멘트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코멘트라고, 그죠? 아이고, 커넥트를 할 뻔했네요. 코멘트.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태그 같은 경우야, 지금 이런 태그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좀 이제 막 CSS도 만들고 어느 태그에 무슨 속성을 주고 등등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기억을 하죠. 왜?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보면 또 따라가 봐야 되고 이게 뭐더라 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저도 물론 선생님입니다만 선생님이기는 하다마는요, 여러분들이 역사나 국어나 이런 공부하실 때 단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하는 거 막 적잖아요. 그런 거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프로그램별로 조금 달라요. 이거는 HTML 코드에 이렇게 주석이 달리는 거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달리고, 우리가 빅데이터 R 프로그램은 또 뭐 이렇게 주석이 달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주석들은 코드에 설명을 기록을 하는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지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 줄 뿐, 우리가 보고, 개발자들이 보고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게 그게 주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즉 프로그래머가 필요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용자들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 보죠. 예. 그 다음 이제 HTML5의 페이지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지난 장 때, 그죠? 1강 때 제가 테스트 한다면서 우리가 여러 개의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을 깔았어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뭐 엠맷도 깔았고, 그리고 뭐 그죠? 퀵폼 툴도 깔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HTML 문서를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이걸 기준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HTML5 구조에서, HTML 구조에서 말이죠. 그래서 자, 독 타입입니다. 도큐먼트 타입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웹브라우저한테 이 도큐먼트는 HTML이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브라우저는 자, 회사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띄우는 것들은 도큐먼트도 이렇게 HTML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HTML이라고 알리고, 그리고 이제 자, HTML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HTML로 시작을 했으니까 끝 태그가 항상 먼저 제일 끝에 닫혀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 태그. 헤드 태그는 우리가 헤드 태그 안에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타이틀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브라우저에
상단 여기 있잖아요. 웹페이지 뭐 우리가 여기에 하면 여기에 우리가 타이틀을 넣을 수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그게 타이틀 태그고요. 그래서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뭐 있으면 뭐 적으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페이지가 무슨 페이지인지는 나타내 줘야 되니까 적어야 되겠죠. 그죠? 적어 놓는 게 우리가 보기도 좋고, 그리고 엔드 유저들, 클라이언트 단들이 보려고 할 때도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 헤드 태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링크 태그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 같은 인라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하죠. 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바디 태그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사용자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알트 P 해서, 즉 예를 들어서 브라켓즈에서 이렇게만 딱 만들고 우리가 실시간 미리 보기를 딱 하게 되면 여기에는 제목 상단에 타이틀만 나오고 웹페이지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겠죠. 왜? 바디 태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 끝 태그들이 지금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기에 메타 태그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서에 뭐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넣고자 할 때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태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lang이라는 language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만들면 en으로 나와요. en. 그래서 English로 이제 영어로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표시할 것 같으면 코리안으로 바꾸면 되고요. JA는 자펜, RU는 러시아, 그리고 ZH가 왜 중국어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CH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DE는 독일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다국어 처리할 때도 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얻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HTML 태그 내부에 넣을 수 있는 태그. 자, 이제 메타 태그가 나오죠. 그죠? 메타 태그는 웹페이지의 추가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문자 셋이라는 게 또 있어요. 뒤에 가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UTF-8도 있고요. 그리고 EUC-KR도 있고요. ISO 8859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메타 태그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말씀드렸듯이 페이지의 제목이었죠.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는 우리가 웹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를 가장 많이 쓰죠.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할 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 태그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CSS라는 우리가 스타일을 입히는 그러한 내용을 할 때, 자, 이러한 스타일을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시트를 추가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베이스는 그냥 웹페이지의 기본 경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굳이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HTML5 우리가 작성과 실행을 하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계속 만져야 될 거니까, 물론 파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 제가 이거는 테마를 좀 바꿨어요. 이거 나중에 실습 시간 되면 테마 바꾸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장 테스트로 제가 이렇게 해서 HTML hello HTML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컨트롤 N을 누르면 우리가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된다, 그죠? 이런 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실습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냥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자, 이렇게 우리가 제목 없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직까지 저장이 되지 않았고 확장자조차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브라켓즈에서 어떤 파일인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자, html, htm 이렇게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
아하, 이게 HTML 파일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 타입하고 이건 타이틀을 이렇게 줬네요. 그리고 얘는 제목 태그를 이용을 해서 Hello World라고 이제 웹페이지에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웹페이지 HTML을 우리가 저렇게 만들고 저장을 했다. 저장을 했으면 우리가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실행 작업 폴더에 들어가서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HTML5, 크롬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컨트롤 알트 P를 누르면, 그죠? 실시간 미리 보기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진단장에서 확인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자주 써야 될 단축키 컨트롤 N, 컨트롤 S, 컨트롤 알트 P 정도는 우리가 알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의 작성과 실행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내부 스타일 시트가 있고요.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스타일 시트는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즉 HTML 파일 내에 우리가 어떠한 스타일 태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라인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떠한 글자의 볼드, 글자의 크기, 사이즈, 폰트 사이즈, 또 언더라인, 이탈릭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색상도 주고 그럴 때 이렇게 내부 스타일로도 짧은 코드라면 이렇게 쓰면 돼요. 하지만 이제 웹사이트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내에서 스타일 시트가 스타일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코드 정리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규모가 크면 외부로 스타일을 뺍니다. CSS 파일로. 빼서 이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릴 해서 스타일 시트다 지정을 하고 타입은 CSS다. 그리고 자, 얘가 어디 있는지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스타일 시트는 스타일 시트를 별도로 생성하고 링크 태그로 이렇게 href 아까 우리 앵커 태그하고 유사하죠, 그죠? 속성을 불러해서 사용을 해주고 얘는 협업 업무나 프로젝트 규모가 클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나는 HTML 빼대 만들게. 니는 스타일 좀 입혀라. 그럼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ID 선택자 그리고 태그 선택자 그리고 우리가 유사 클래스라고 해서 그러한 호버라든지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제 협업을 하려면 먼저 맞추어 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다른 스타일을 만드는 CSS를 만드는 애가 그 아이디에는 무슨 색깔을 입히고 등등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 우리가 실습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내부 스타일과 외부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차이점은 요거는 아주 짧은 코드 요거는 이제 규모가 큰 것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죠.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우리가 H1이죠. 여기 H1이다. 그죠? 그래서 H1 태그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태그 선택자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선택자에 대해서 아직 셀렉터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태그, H1 태그. 여기 H1 태그가 바디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컬러를 화이트로 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표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하나의 지금 HTML 페이지 라이트 스타일 요 파일 하나에 지금 스타일 태그를 써서 이렇게 스타일을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외부로 빼볼게요. 외부를 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style.css 이렇게 해놓고 파일에다가 그냥 이것만 적는 거예요. 이것만 적어 놓고 자 여기서 지금 파일이 두 개다 그죠? CSS 하나 HTML 하나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타이틀 그대로 놔두고
아까 안에 거, 밖에 거 이거하고 차이점은 이 스타일을 외부로 빼므로써 이 여기에 내용이 그만큼 줄어들었죠. 그 내용이 어디로? 스타일 CSS로 빠져버렸죠. 그러면 이제 CSS는 CSS대로 우리가 이렇게 모듈화, 그러니까 그룹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를 나타내는 페이지들은 이렇게 나타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릴 해서 여기에서 스타일 시트다. 그리고 얘는 style.css 파일을 갖고 와서 h1 태그에다가 이렇게 스타일을 먹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죠. 얘는 근데 파일이 두 개라는 점, 앞에 거는 한 개라는 점,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스타일 이 CSS를 만들 때는 우리가 main.html 이렇게 만들었다면 거기에 CSS를 입힌다면 우리가 main.css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적어 놔 버리면 나중에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사용자의 반응에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러한 곳에 많이 쓰이고, 이제 얘는 상당히 확장성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HTML 내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해주는, 사용자한테 반응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하고요. 아울러 프로그래밍적으로도 아주 쓰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HTML5 배우고 CSS 배우고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보면 돼요. 아무튼 자바스크립트도 역시 내외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자, 내부 파일은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아까 CSS처럼 HTML 페이지 내부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몇 개 안 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되고요. 억수로 예,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외부로 빼서 확장자를 .js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우리가 링크 태그로 땡겨오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스크립트 태그로 땡겨와야죠. 여튼,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자, 스크립트에서 여기 지금 내용이 좀 빠졌는데요. 스크립트하고 텍스트 타입이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이제 딱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alert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롬에 보면 이렇게, 경고창을 띄워주죠. 이렇게, 이거는 크롬 방식이고, 익스플로어는 그냥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경고창 하나. 그죠?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 그 함수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함수 중에서 alert라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아주 많이 쓰니까 또 뭐 확인, 취소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 우리가 배울 텐데 confirm이라는 함수로 많이 씁니다. 요게 이제 내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부로 이렇게 JS 확장자를 가지게끔 하고요. 이렇게 한 줄만 딸랑 적었어요. 맞죠? 그래도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src 속성에다가 외부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땡긴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HTML5 이전에서는 타입 속성을 사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타입 속성 없이도 기본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군요. 이거 저는 맨날 적어줬거든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옛날엔 이렇게 했었다 이 말이죠. 이제 HTML5에서는 근데 뭐 소스 코드에서 브라켓즈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다른 에디터에서도 다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써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땡겨왔어. 근데 이 스크립트를 땡겨오자마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전송이나 회원가입이나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띄워주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이거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뜬 거예요. 이 페이지를 시작하자마자. 아시겠죠? 역시 이것도 두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방금과 같이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게 바로 우리가 규약적으로 정해져 있는 뭡니까? 이론상으로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던 웹 표준이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든 간에 에러가 없는 프로그램은 에러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프로그램만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버그 없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단순한 코드. 근데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최대한 버그를 줄인다. 즉 에러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야지 나는 무조건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닙니다. 버그를 만났다고 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즐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버그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에러를 만나면 만날수록 즐거워해라. 근데 실제 즐겁지는 않거든요. 저 역시도 프로그래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버그를 많이 잡아보면 잡아볼수록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버그 노트 아니면 에러 노트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만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노트로 안 하고 저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검색이나 이런 것들 잘 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죠. 그렇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또 그러한 에러를 만나면 저는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떠한 에러가 터지면 뭐 때문에 에러가 터졌는지 그 원인을 이제 찾을 거 아닙니까? 해결하려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놓으면 그게 정말 큰 재산이 됩니다. 저는 집에 정말 큰 앨범과 같은 공책이 있는데요. 그러한 공책들이 거의 한 30권 넘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들 다 적어 놓고 에러 났는 거 다 적어 놓고 이랬던 건데 그때는 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랬던 거죠. 아주 옛날 사람 아닙니다. 참고로 40대일 뿐입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러한 버그는 프로그램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것. 즉 나는 여기서 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석유가 떨어진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버그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요. 근데 디버그가 붙었어요. D가 붙었어요. 그죠? 디버깅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해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디버깅 한다 그러는 것은 바로 에러를 잡아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디버깅은 에러를 잡아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검사하는 기능도 물론 있고 우리가 뭐죠? HTML5에서 HTML 힌트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깔았을 때 거기에서도 에러 코드를 표식을 해주죠. 그죠? 그렇게 찾아 나가는 에디터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 뭐 때문에 에러 났는지 우리가 크롬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F12번을 누르든지 컨트롤 시프트 I 이것보다는 F12번이 훨씬 낫죠. 그러면 여기에 이 페이지에 검사라는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 페이지가 뭘로 만들어져 있고 하위 코드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쭉 나와요. 아시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찾아 나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사를 이용한 오류 엘러먼트가 있고요. 콘솔 탭이 이렇게 있어요. 엘러먼트, 콘솔 이렇게 있는데요. 엘러먼트는 요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HTML5로 구성된 웹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렇게 HTML, 헤드, 바디 안에 H1 태그 이렇게 계층도를 나타내요. 그죠? 계층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 여기에 스타일도 있고 뭐 컴퓨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DOM도 있고 나중에 뒤에 배울 겁니다. 이러한 스타일이 지금 여기에는 뭐가 먹혔는지 이런 것들 다 나타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아하 이렇게 먹혀 있구나. 지금은 볼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같이 보면 되니까요. 배워서. 자, 요렇게 소스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오류를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콘솔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신텍스 에러 해서 missing 해서 갈로를 안 닫았다 라고 나오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찾아서 몇째 줄에 나온다라까지 여기에 다 나오죠. 그죠?
HTML 7번째 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인을 해서 디버깅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HTML의 구조 그리고 각 태그, 그죠? 태그와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직 디테일한 부분은 안 했어요. 그냥 구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CSS를 쓰는 방법, 내외부 CSS가 있고 내외부 자바스크립트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았고, 아울러 이제 이렇게 디버깅을 하는 과정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살펴봤고요. 우리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구나,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구나 라고 한번 정리를 해두는 형태로 가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우리가 HTML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실습할 때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가면서 주석도 달아가면서 저는 실습을 진행하는 그러한 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두려움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아주 야금야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즐겁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반복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반복과 수많은 강의, 수많은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얘기하는 전문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튼 각설하고요. 자, 여튼 요렇게 앞으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이만 이론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